이거 불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꾸친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클린스만 감독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다음 달 태국전부터 대표팀을 이끌 감독을 찾기 위해 물색 중이죠. 협회는 현재 국내 감독들을 우선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죠. 현재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홍명보, 최용수, 김기동 등 국내 감독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 시점에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선 현 시점에서 감독 매물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아니, 유럽은 한창 시즌 중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감독들은 지금 다 이미 소속팀에서 지휘하고 있다고요. 사우디로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이 르나르 감독은 지금 파리올림픽을 위해 프랑스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또 벤투임으로 유력한 후보였던 이 모레노 감독 역시 지금 러시아 리그에 부임해서 이미 감독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할렐루지치 감독의 경우 개인의 독특하고 불같은 성격 그리고 끊이지 않은 선수들과의 불화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꺼려한다고 알려졌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고 싶은 감독들이 많이 없고, 또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감독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감독들을 찾아보고 분석해서 이 명단을 추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현재 협회에서는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밀러 위원장은 원래 독일 협회에서도 유소년 코치이자 스카우터였다고요. 마이크 밀러는 국내 유소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선수 육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런 사람에게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협회는 이번에 클린스만 선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죠. 내가 밀러였으면 한국 떠났지. 또한 지금 협회 예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당장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이 100억이에요. 사단이 모두 왔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죠. 이걸 정몽구 회장이 사비로 내냐 마냐 이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다음 감독에게는 이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내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지금 당장 3월 월드컵 예선이 한 달도 안 남았죠. 대표팀 내부에서는 파벌이다 불화설이다 어수선하죠. 협회는 이 두 가지 명분을 바탕으로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번만큼은 국내 감독이 절대 선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과 18년 두 번의 월드컵 탈락을 겪으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누차 반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조광래 감독이 경질되면서 임시 사령탑에 최강희 감독이 부임했었죠. 그런데 이때 최강희 감독이 부임한 스토리를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당시 전북현대에 황금기를 이끌던 최강희 감독에게 조중현 당시 회장이 술자리를 가집니다. 이미 두세 차례나 대표팀 감독 거절 의사를 밝혔던 최강희 감독은 이번에도 제안하면 거절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중현 회장은 술 5병을 비울 동안 대표팀의 대짜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자 조중현 회장은 그래도 최 감독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며 물었고, 정말 거듭된 요청 끝에 이 술자리에서 감독직을 수락했어요. 그럼에도 월드컵 본선까지는 지휘하지 않겠다는 최강희의 강력한 의사 때문에 최강희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죠.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을 월드컵 본선까지 이끌고 대표팀 자리에서 물러나자 월드컵을 1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부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 어땠나요? 21세기 최악의 월드컵 성적으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월드컵에서 탈락했죠. 2002년 대한민국의 4강 신화의 주장 그리고 올림픽 동메달을 이끈 명감독 홍명보가 국민 역적으로 추락한 순간이었다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신태용도 2018년 당시 슈틸리케 경질에 의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서 월드컵 책임의 방패머리가 되고 감독직에서 내려오고 말았죠. 그런데 홍명보, 신태용 지금 울산과 인도네시아에서 보란듯이 성공하잖아요. 저 감독들은 협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 감독들인데 그 둘을 이미 써버렸다고요. 우리 한국 축구 인재들을 그냥 그렇게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박항서 감독 이야기가 가끔 나오던데,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세계의 강호드가 쌓인 입장에서는 이미 최고 레벨에서 좀 떨어진 감독이에요. 그리고 현재 리그를 이끌고 있는 감독들 중에 김기동, 이정효 같이 K리그에서 유망하다고 평가받는 감독들이 대표팀 부임에 성적 못 내봐요. 온갖 욕은 다 먹고 다시 재기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대표팀 자리에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 유력 후보들 김학범, 김기동, 홍명보 모두 제주와 서울, 울산 감독이죠. 지금 또 K리그에서 감독 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김학범 감독과 김기동 감독은 데뷔전도 안 치렀다니까요. 아니, 시즌이 이제 시작하는데 클럽팀은 왜 흔드냐고. 황당한 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규정을 보면 국가대표로 임명할 감독이 소속이 있을 경우에 소속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임되는 감독의 소속팀은 갑작스럽게 K리그 개막을 2주 앞두고 감독이 사라지는 봉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K리그 감독들 입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지금 축구협회 인사들이 다 선후배 관계일 텐데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대표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매물 중 유일하게 FA인 최용수 감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최용수 감독 자체가 이미 벤투 감독 후임으로 거론될 때 대표팀 자리를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최용수 감독은 이미 강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때 단순히 감독의 역량을 넘어서 이 코치진들도 함께 평가하죠. 2018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선임되었는데 이때 하는 건 거의 없고 슈틸리케 말동무 이 아르모아 코치 한 명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체계도 없고 팀을 이끄는 프로세스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오죽했으면 당시 신태용 코치가 아시안컵 때 슈틸리케 대신해서 피스를 잡고 연습시켰다고요. 하지만 신태용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신임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슈틸리케가 나가고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월드컵을 준비했었는데 이때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의 훈련 프로그램에 불만이 많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해외파, 특히나 유럽파의 비중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선수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죠. 이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빅리그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훈련과 몸 관리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대표팀 훈련이 성에 안 차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벤투 사단과 클린스만 사단은 선수들이 큰 만족도를 얻었다고 해요. 벤투 사단의 경우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경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했고,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분석을 선수들에게 제공했죠. 또 70여 명의 선수 풀을 정해놓고 이 활약도에 따라서 선발할지 말지를 결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한 명의 선수를 추가하는데 이 코치진 7명이 모두 동의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클린스만 사단 역시 투잡을 갖고 있고 해외에 거주하는 등 근무 태도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지만 사단의 네임밸류는 뛰어났고, 특히나 괴프케 코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죠. 괴프케 코치는 17년 동안 독일 국가대표 코치를 지닌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모시기 힘든 분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른 코치들과 다르게 국내에 상주하면서 선수들을 케어했고, 사우디전 페널티킥에서 조연의 선방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국내 감독들 중에 사단을 이끌고 올 수 있는 감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K리그의 감독들은 더더욱 그러하죠. 다 데려오면 그 팀이 붕괴가 되니까. 그리고 막상 사단이 오더라도 벤투 클린스만 사단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수단 이걸 받아들일까요? 국내 감독이 선임되면 기강이 잡힐 거다, 빠따 칠 거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감독이 선수 시절 얼마나 대단했냐 이것과는 별개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선수단에게 증명하지 못하면 감독 신임은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대표팀은 더더욱 그러하죠. 지금 협회가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는 이유로 이 대표팀의 갈등 봉합을 뽑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봉합이 안 됐거든요. 이 조광래 감독은 해외파 선수들을 선호했어요. 특히 당시에 K리그에서 펄펄 날뛰던 라이온킹 이동국을 제외하고 아스날에서 경기를 못 뛰던 박주영이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 전북 출신의 최강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동국을 중심으로 K리그 선수들을 중용하고 해외파와 국내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고요. 특히나 해외파 에이스인 기성용은 페이스북으로 직접 최강 감독을 저격하면서 대표팀의 불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이 대표팀의 주축이 감독을 저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 때 어땠나요? 월드컵 직전에 부임한 홍명보는 이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본인이 지도해본 런던 올림픽 대표팀의 출신들을 많이 밀어주면서 국대에서 해외파 vs 국내파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국내 감독이라고 해도 이 팀 내 갈등 상황을 봉합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국내 감독이 선임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아무래도 간섭 때문이겠죠. 국내 감독이 들어오면 협회는 더더욱 간섭할 거고 이 팬들의 비난도 더 커지겠죠. 국내 감독을 화살바지로 두고 협회는 또 도망가겠죠. 그래서 저는 국내 감독이 누가 오든 간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반대 입장을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대표팀의 상황 완전히 독이 든 성배예요. 이 국내 감독들이 대중들의 여론을 견딜 수 있을까요? 월드컵 1년 전에 부임해 급하게 팀을 꾸렸던 홍명보 감독은 의리축구라고 조롱받으면서 불명예스럽게 대표팀을 떠났고, 소방수로 대표팀에 부임해서 러시아 월드컵을 치렀던 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직전부터 감독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히딩크를 선임하라는 여론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때는 대회 직전에 김진수, 권창훈, 김민재 등 주요 핵심 선수들과 대회 도중 박주호, 기성용이 부상을 당하면서 스쿼드가 그냥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을 잡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돌아온 건 계란 세례였죠. 그리고 막말로 축구협회가 이번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감독을 선임하겠어요? 김판곤 위원장 시절과 다르게 이미 감독 선임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위원회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고 정몽규 회장 맘대로 선임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감독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후임을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미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내 감독 선임하고 이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오늘은 대표팀에 현재 국내 감독이 선임되면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는 게 맞아요. 자국 감독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팀을 이끈다는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이죠. 또 선수들과 소통도 원활하고요. 연봉 차원에서도 훨씬 경제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나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조건 국내 감독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이런 방식으로 선임하는 건 정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또 국내 감독도 희생하면서 월드컵 날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 협회는 진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2-3년간 한국 축구를 책임질 거니까요. 그럼 전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